국공합작의 원조 성제 대자유 이동희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선생님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고, 또 이와 관련되는 여운형, 그 다음에 박헌영 이런 분들에 대한 사료도 많습니다. 오늘은 지은 김철수 선생을 중심으로 이동희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구 추파 고려공산당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고려인들이 코민테른의 혁명 자금만 노리는 분파와 분열만 획책하는 혁명화 대상의 적성민족으로 각인시키는 비극의 실마리를 제공한 과정이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조선인들은 레닌을 도와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성공했습니다. 1928년에 이동희 선생님은 러시아 한인사회당을 만들고 코민테른의 국제당 승인을 받기 위해 1919년에 레닌의 측근으로 레닌을 도와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한 박진순 선생님을 코민테른에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코민테른은 한인사회당의 부실한 조직력과 사회주의 정강의 미숙함을 들어서 코민테른 국제당 승인과 지원을 보류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와의 합작 단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이동희 선생님은 조직력 강화를 목적으로 민족주의 세력인 상해 임시정부와 민공 합작을 단행했습니다.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합작을 이야기합니다. 이동희 선생님은 1919년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에 참여하며 국무총리에 취임을 했습니다. 조직력은 강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코민테른에서 요구하는 사회주의 정강 요건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민테른에서는 박진순 선생님을 통해서 1916년 일본에서 신화동맹당을 결성했던 지은 김철수 선생님이 1920년 조선에서 사회혁명당을 결성하였으니 러시아 한인사회당과 연합하여 조선의 사회혁명당의 정강으로 고려공산당을 만들면 국제당의 지위와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코민테른의 국제당 조건을 충족시켜 1921년 이동희 선생님의 러시아 한인사회당과 지은 김철수 선생님의 조선사회혁명당이 연합하여 상해에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창당하고 이동희 선생님을 당수로 추대했습니다. 이런 국공합작에 대한 이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국공합작은 중국 공산당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을 이야기합니다. 1922년과 1923년 중국에서 국공합작을 둘러싸고 코민테른 내부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코민테른에서 중국 공산당에 파견한 마링은 국민당은 부르주아 정당이지만 모든 계급이 연합한 당에서 프롤레타리아는 국민당에 들어가 그것을 혁명의 주도 세력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국공합작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진독수는 국민당은 부르주아 정당의 하나일 뿐이며 공산당이 가입하여 부르주아와 뒤섞이면 당의 독립성을 상실한다며 국공합작을 반대하여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이동희의 민공합작은 국공합작의 전범. 1923년 6월 중국 공산당 3차 당대회에서 이동희 선생님의 민공합작, 즉 상해 임시정부와
고려공산당의 합작의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의 국공합작을 의결하였습니다. 마링은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지도자 이동희 선생님이 민족주의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조직력이 강화되었음을 중국공산당 3차 당대회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코민테른이 이번엔 당대회 격려 편지에서도 이동희 선생님의 민족주의 단체인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함께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아내면서도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의 혁명운동에서 주체적 요인을 형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올바른 노선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중국공산당 3차 당대회는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과 공산당원이 개인 신분으로 국민당에 가입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1919년 러시아 한인사회당 이동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국무총리에 취임한 것이 중국 공산당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국공합작의 전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꼬르부료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1923년 1월부터 6월까지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코민테른 혁명자금으로 지원한 상해 임시정부의 진로와 독립운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패권 다툼으로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하여 결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이미 1921년 자유시 참변으로 상해파와 이루구츠파를 공경으로 몰아넣은 코민테른의 쿠시넨과 같은 유태인들은 집요하게 이루구츠파 고려공산당을 사주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코민테른 고려부 즉 꼬르부로를 설치하고 상해 고려공산당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1923년 12월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지도자 이동희 선생님은 꼬르부로를 탈퇴를 하고 맙니다. 오르구비로의 탄생 배경.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이동희 선생님과 박진순 선생님을 지원하던 레닌이 1924년 1월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그해 2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조선 문제에 대한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여기에서 보이진스키와 쿠시넨의 견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동희 선생님을 지원하는 보이진스키는 상해파를 지지하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임시정부 같은 민족주의적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쿠시넨은 조선공산주의자가 임시정부 같은 민족적 단체에 참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상해파를 비난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민테른의 국제당에 대한 협력 방침이 스탈린에 의해서 지도 방침으로 바뀌어서 그해 3월 꼬르부료를 해체하고 간섭이 더 심해진 조직국 오르구뷰로를 신설하여 잡다한 조선사회주의 단체의 통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구뷰로의 소멸. 쿠시넨 같은 코민테른 유태인들의 사주를 받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1924년 4월 1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초른, 박응칠, 남만춘, 전우, 장도정, 이형근, 이젤손 등이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5월 7일 고려공산당 창립 대표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하며 오르구뷰로를 창립했습니다. 그러나 오르구뷰로는 사회주의 정강도 마련하지 못했고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조선 내의 사회주의 혁명가의 자질을 가진 대표들도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치되었다가 1년 뒤에 코민테른의 자금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혁명화 대상민족이 되어버린 고려인.
코민테르를 장악한 스탈린은 쿠시넨 같은 유태인의 수작을 간파하지 못한 채 고려인들은 자유시 참사를 일으켜 무장항일 자기 동족들을 물살하고 코민테른의 혁명 자금만 노리는 분파와 분열만 획책하는 혁명화 대상의 적성민족으로 각인시키는 비극의 실마리가 되어 1930년대 수많은 고려인 지도자들이 처형당하고 또 숙청당하고 20만 고려인을 강제 이주하여 그 사이에 3만을 아사시키고 동사시키고 말았습니다. 기운 김철수 선생님이 쓰신 신독제 김집 선생의 시입니다. 자기더러 개걸음한다고 핀잔을 두고 개를 우회적으로 예찬하셨습니다. 청산의 한 줄기 생물일지언정 강호 말리 넓은 세상이 더러운 물이 되기를 원치 않노라고. 전보유능 후보능 앞으로도 잘 걷고 뒤로도 잘 걷네. 배석천사 자작가 돌을 지고 모래를 뚫어 자기 집을 짓는도다. 청산 일맥 한천리 청산 속에 차디찬 한 줄기 물일지언정 불언강호 만리파 강호 만리의 물결은 되기 싫도다. 전보유능 후보능 앞발 갈 수 있다면 뒷발도 갈 수 있고 배석천사 자작가 뚱딴지로 모래 뚫어 스스로 집을 짓네. 청산 일맥 한천리 푸른 산 한 자락 차가운 샘 속에서 불언강호 만리파 세상에 만리풍파를 원하지 않는다네. 이 해석은 1996년 6월 고려대에서 미당 서정수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코이카 한국학 교수를 지내시다 고려대 조천문교 교양학부 국어교수로 은퇴하신 양금석 교수님께서 해설을 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을 망친 이르구스크파 고려공산당 그리고 여운형과 박헌영. 우선 이르구스크파 고려공산당의 흔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 9월 전노 한인공산당이 창립되고 1920년 1월 이르구스크파 공산당 고려부가 창립됐으며 그해 1920년 7월 전노 고려공산당 중앙총회가 개최됐습니다. 또 1921년 5월 이르구스크파 고려공산당 고문의 보리스 스미야스키, 위원장에는 김철은, 군정부장에는 최고려, 오하묵, 비서장에는 이성이 임명되었습니다. 1921년 상해파 고려공산당에 대적하고자 상하이에 이르구스크파 고려공산당 지부를 설치하여 여운형, 김만겸, 조동호 등이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922년 12월 코민테른의 주도로 상하이 고려공산당과 함께 해체돼서 이후 고려부를 설치했고 1925년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 청년회를 결성해서 청년회 주요 간부로는 박헌영, 김다나, 임원근 등이 활동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지은 김철수 선생님의 회고에 의하면 이들의 분파 행동은 결국 조선 러시아 고려인을 암흑으로 몰아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르구스크파 고려공산당 그리고 박헌영, 여운형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지은 김철수 선생님의 회고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으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헌영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헌영은 1900년 5월 충남 예산에서 몰락한 양반 지주 영해박씨 박헌주와
양모 탐진 최 씨의 서자로 출생하였습니다. 생모는 과부에서 제가한 이학규입니다. 대흥서학교를 졸업한 후에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였으며 YMCA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꿈꾸었고 일본 유학을 위해 일본으로 밀항도 했습니다. 그러다 상해 고려공산당에서 구미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920년 11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 상해는 이동희 선생님의 러시아 한인사회당과 지은 김철 선생님의 조선사회혁명당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창당하며 코민테른의 국제당으로서의 지위와 동양권의 공산혁명 지도와 자금 집행을 하는 상해는 상해파 고려공산당으로 인해서 사회주의의 르네상스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박헌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직업혁명가를 꿈꾸는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상해로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정보조직도 선교사 등으로 위장하여 상해로 모여 고려공산당, 중국공산당, 일본 효민공산당의 창당의 모습과 실체를 파악하기에 바빴습니다. 박헌영도 그 중에 하나였고 또 코민테른의 구미 유학생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학교도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 준비학교의 학생으로는 김다냐, 임원근, 주세죽, 현에리스 등이 있었고 박헌영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조선인과 중국인 각각 40명 정도를 선발하는 코민테른 구미 유학생 선발에는 이미 일본 유학 경험이 있고 학식이 출중한 와세대 대학 정경학부 출신 나영군, 와세대 대학 학사 출신 장독수, 도쿄 조시각구인 출신 김마리아, 상해 동제대학 출신 이국로 등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쟁쟁한 조선의 수재들이 지원하여 경성 제1고급 출신 한 박헌영은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야 됐습니다. 이번에는 여훈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르구츠쿠파 고려공산당의 상해 지부장으로 있던 여훈영은 박헌영을 비롯한 준비학교 불합격생들에게 이르구츠쿠파 고려공산당은 코민테른의 합의 조직이므로 코민테른의 자금으로 원하는 구미 유학도 시켜주고 직업적 사회주의 혁명가도 시켜주겠다고 회유하여 떼거리로 이르구츠쿠파 고려공산당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공산당 선언과 사회주의 사상을 이해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해 고려공산당 가입보다는 이르구츠쿠파 고려공산당은 자격심사 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엄격한 코민테른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코민테른의 승인이나 경제적 지원이 없어서 실제로 직업적 사회혁명가가 될 수 없었고 더더욱 구미 유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학술적인 심화교육보다는 선동 선전술 위주의 교육을 하는 단기과정 국제레닌학교나 동방노력공산대학 수료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조선에서 상해를 거쳐 여훈영을 따라 이르구츠쿠파 고려공산당에 가입한 조선의 사회주의 관심자들은 스스로 먹고 살아야만 하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와해되고 박헌영은 미국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상해에 머무르고 있던 현순 목사의 도움을 받아 다소 경제적인 곤란함을 해결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순 목사는 미국 정보기관과 박헌영을 이어주다 함께 북한에서 처형된 미군 현역 장교 출신 미 정보요원 현 앨리스의 부친이기도 합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님이 기억한 20대 박헌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민테른에서 자금을 집행하던 지은 김철수 선생님은 코민테른의 구미 유학생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학교를 다니던 20살의 박헌영을 소상하게 기억했고 현순 목사 등을 통해 미국의 간첩이 된 걸 추측했으며 1927년 코민테른의 세계정세교육 시 받은 미국과 일본의 간첩 일을 하는 조선혁명가의 명단에서 확인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준비학교를 다니던 박헌영은 영특하긴 하였으나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자 함을 숨기지도 않고 사회주의 혁명가의 자질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자들이 이미 조선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 심화가 이미 되어 있었고 유학을 가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어 박헌영 같은 고등 보통학교 졸업 수준으로는 합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진독수가 육성한 196명의 불란서 유학파. 조선의 유학생들과는 달리 중국의 유학생들은 좀 달랐습니다. 지은 김철 선생님이 나중에 들으니 중국 공산당의 진독수 선생은 상해 불란서 조계 인사들의 도움으로 40명분의 장학금으로 등소평, 주울레 등 사회주의 열성 청년 196명을 선발하여 불란서 한 곳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학교를 다니고 공장에 취업해서 사회를 익히려면 사회를 익히고 모두 유학을 불란서로 보냈습니다. 그 196명의 유학생 전원은 불란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모태통을 도와 중국 공산당을 통하여 신중국을 건설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지은 김철 선생님은 생전에 미리 이러한 진독수의 기억을 알았더라면 진독수 선생에게 부탁하여 더 많은 조선의 청년들에게 서구 문물을 배워올 기회를 주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함을 아쉬워하셨습니다. 러시아 고려인의 혁명화.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박진순 선생님과 레닌의 인연으로 인해 코민테른 국제당 지위와 자금 지원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동양권의 공산 지도국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활동을 시샘한 코민테른의 유대인들과 사회주의 혁명가 자질도 갖추지 못한 여운형과 같은 조선의 얼충이 지도자들이 상식에도 어긋나게 러시아 영토에 있는 코민테른의 하부 조정이나 가능한 일구축구파 고려공산당을 부추겨 일당 일국 원칙에 어긋나게 패권쟁탈을 벌여 결국 스탈린의 미움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박진순 선생님 같은 수많은 러시아 고려인 지도자들은 사형을 당하고 20만 고려인은 혁명화 명분으로 집단 이주를 당해 그 와중에 3만이 얼어 죽고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지은 김철 선생님이 해방 후 1014년 만에 추록한 후에 여운형, 박헌영 같은 인사들을 만나보니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참담한 죄악인 줄 눈꼽만큼도 반성하지 않고 해방된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며 눈에 핏발을 세우며 남의 얘기는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허망한 주장만 하는 모습에 그 참담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생전에 박헌영이 진짜 미국 간첩이냐는 질문에 그놈은 간첩보다 더한 놈으로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온 민족도 몰살할 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잊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말지 제 목숨 보존을 위해 말을 아끼란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주의 혁명가나 운동권 출신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일제치 하나 미군정 시절이나 2020년대나 우익 적폐세력과 더불어 사회주의 혁명가나 운동권 출신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오직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향해 달리는 인사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국민들이 그자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공합작의 원조 성제 대자유 이동희 선생님에 대해서 지은 김철 선생님의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